우리 종로가 가서 성명관 내려고 그래? 동양 철학관 나오면 다 뭐냐면 성명 철학관 내는 줄 알아요, 철학관.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 이 무식한 놈 새끼들, 이거를, 이 민족에 이거를 구하려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정말 피눈물을 흘면서 하버드 간 거야. 나 아주 하버드를 아주 죽어도 내 하버드 가야겠다고 그랬어. 왜? 하버드 나왔다는 떠니까. 당대만 해도. 그러면 내가 동양 철학을 해가지고 하버드 학위를 가지면은 동양 철학에 맥힐 수 있다. 그러한 일념에서 간 거야. 일념에서. 처절한 거예요. 그 당시 내가 그런 유학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돌아왔지.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중국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중국 대륙을 우리가 문제를 삼을 때 근세적 가치를 중국이 못 만들어줬다. 너희들은 그렇게 찬란한 이 문제에서 왜 그러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라 이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영국 놈들은 마그나 카타를 만들어서 귀족들이 왕권을 제약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어떤 인문 정신에 앞서서 뭐냐면 근세적으로 제도적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도대체 중국 보고 우리가 당신들은 뭐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1910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왕조였고 그래서 이 일본이 강점을 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서 36년을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러고 나서 1945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성립시키고 북한에서 또 인민공화국을 성립시켰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불과 한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한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0년 동안에 우리의 민주주의, 서구적 의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 역사처럼 또 찬란한 역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선거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켰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 선거 과정과 개표 과정 이런 데에서 뭐 이상한 건 없잖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소위 말해서 지방의 자치제의 문제를 포괄해서 이 소야 서구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제도라는 제도는 우리가 다 갖다가 실현을 했어요. 우리 고려대학의 총장 유진호 선생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지금도 그 헌법 문안을 여기 올라가면 있어. 원래 그게 1948년에 이게 반포를 하게 되는데 유진호 선생이 만든 헌법이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진짜 좋은 헌법이다 우리나라께.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으니까. 근데 사실은 헌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으면 안 되는 거거든. 엉터리 같은 말들이 있어야 그걸 고치고 그 몇백 년을 걸쳐서 되는 건데 우리는 서구라파가 예를 들면 마그나 카타 120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놈들은 몇백 년을 고치고 싸우고 해가지고 헌법 겨우 만들어 놓은 거를 유진호 박사는 하루아침에 다 베껴다가 좋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 딱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금방 실현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실현했어. 그걸 불과 반세기 만에. 그 헌법대로 다 했어요, 지금. 우리 때 정말 김지아의 민주여 오라, 타는 목마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왜 집에서 눈물을 흘렸던 노래들이냐, 그게.
그런데 그 민주가 왔어요. 그런데 이 민주의 결과가 서구라파 사회주의, 아니 서구라파의 민주주의의 결과가 과연 뭐냐, 이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제도로 해서 달성된 우리나라의 리더십의 수준이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민주제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문제인가? 자, 중국 보세요. 중국은 1921년에 공산당이 상해에서 공산당이 결성이 됩니다. 근세 소위 말해서 중국이 공산당이 국민당에게 이겨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 도덕적인 역사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막스주의에서는 계급 혁명의 주체라는 건 반드시 도시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도시 노동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대조라든가 무슨 진독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 도시 노동자가 사는데 상해에서 파업하고 이래봐야 모택동 형님이 옛날에 헛거야. 지금 중국의 혁명의 역량을 가진 자는 이 방대한 농민밖에 없다. 90%가 넘는 이 농민들을 데리고 혁명을 하겠다. 그 당시에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근세 공산당의 역사라고 하는 건 서구 공산당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서는 불교가 외래 문명인데 이게 중국을 치고 들어올 때도 이것이 불교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중국적인 필터링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기본적으로 격이불교다. 그래, 격이불교. 거의. 격이불교야. 그러니까 이 격이를 하는 틀이 뭐냐면 중국에서는 도가사상이에요. 중국에 도가사상이 없었으면 불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 뭐냐면은 중국 대륙의 중국 역사에서 중국 문명에 대해서 임팩트를 준 문명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부디즘 and 막시즘.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독교도 못 들었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외래 사상도 못 들었어. 왜? 공자가 만들어놓은 중국의 인문정신이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장공 선생이 자기가 자기는 일찍 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굉장한 한학자의 집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 돌아와서 했는데 자기가 끝내 자기 아버지는 기독교인으로 설득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이 말이야 저 프린스턴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개화해가지고 그게 돌아오니까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야. 교회를 나가서 애를 썼는데 하는 말이, 야, 그 목사님들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냐? 이게 점잖은 유학자가 들어가서 맨날 뭐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 피부에 안 난다는 거지. 그런데 장공 김재준 선생의 자기 그 범용기라고 자기 그 자서전을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를 결국 내가 그토록 권고를 했어도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것은 단 하나. 유교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걸 나는 인정한다. 대한민국 이 기독교 장로회를 만든 그 장공 선생이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만큼 중국 문명이라는 건 이 근세 인문문명은 이 선진 시대부터 쭉 내려온 건데 이걸 뚫은 게 지금 불교밖에 없고, 불교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도교의 도가 철학의 격의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저하던 막시즘인데 막시즘은 이 소위 말해서 모택동의 격의 작업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체를 농민으로 하고 투쟁 방법은 빨치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계급 투쟁이 그거 목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외세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 주체적인 어떠한 우리 민족의 어떠한 새로운 그 자유와 독립을 얻으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모순론, 실천론, 물론 여러 가지 뭐 그것도 뭐 저긴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천안문 앞에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1949년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한국에서는 국가 모독죄 그러면 굉장한 거예요. 국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 가서는 이 국가라는 말이 이게 급이 낮은 말이요. 중국에서는 급이 낮은 말이에요. 국가 주석 그러면 그건 급이 낮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1921년에 당이 만들어져서 공산당, 당이 만들어지고 이 당이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서 홍군을 만들어요. 홍군. 홍군을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국공합작 때 이게 팔로군도 변하고 신사군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인민해방군이 돼가지고 결국은 1949년에 중국 대륙을 석권하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전 세계 80%가 서구의 열강의 식민지로 전 지구가 80%나 식민지로 덮여 있을 때 중국이 그래도 제3세계에서 비서구적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제3세계의 새로운 구심점 노릇을 해줬다는 것은 모택동 형님에게 정말 감사한다고. 그런데 자 문제는 얘들은 당이 홍군을 만들었고 이 홍군이 국가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멀쩡해. 중국에서는 군이라는 말을 국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국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군입니다. 당군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할 때 중국 체제를 알 적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중국에는 국가 위에 군이 있어요. 군이 위에 당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당 주석이 안 되면 국가 주석은 껍데기야. 이거는 행정수반이라는 건 공무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후진타오도 처음에 국가 주석 했다가 나중에 당 주석을 단계적으로 받게 되죠. 근데 자 문제는 중국은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조직상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인민대회라는 게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부 뭐 이 사법부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구도가 뭐냐면 이건 상권 분립도 얘들은 아니고 왜냐면 이 당이라는 게 모든 걸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은 최소한 당에 올바른 비전만 있으면 국가를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체제라고. 그런데 최소한 이 당 주석이라는 건 10년에 한 번씩 바뀌게 돼 있거든요. 바뀌게 돼 있고 최소한 리더십을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얘들은 뭐냐면 일종의 저구제라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의 뭐냐면은 이 우량한 이 성적을 쌓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공산당을 갖다가 우리나라 당으로 말하면 안 되죠. 민주당, 한나라당 같은 당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파티가 아니야.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건 국가를 초월하는 지배 이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 체제를 여러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 당이 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움직이려면 가서 당을 아부하는 발언을 많이 해줘야 돼. 국가는 까도 돼. 국가는 까도 돼. 국가는 까도 된다. 행정 이런 건 다 까도 돼. 그러나 나는 중국의 공산당을 존경한다. 그 도저히 모시겠습니다. 이 작전이지. 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중국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08 헌장 가지고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야, 이미. 이미 중국은 굉장히 치열한, 뭐냐면 당이라는 게 아니라 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상권 분립의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행정수반인데 이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해 버리면 원래 상권 분립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행정조직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근세적인 뷰로크라스 이펙티브한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조선 왕이라는 게 이런 행정조직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조직과 국회를 그냥 장악해 버리잖아. 그러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과거 어떠한 군주보다 더 무서운 군주 새끼란 말이야 지금. 이게 한국 민주주의 아이러니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선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민주적 가치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 지금. 문제는 권력이 분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큰 문제다 이거야 지금. 이 제도가, 서구적 제도가 기껏해야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근세 존 로크라는 사람이 관용론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종교적 문제로 해서 나왔지만은 그것이 제도화돼 가지고 저게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이 존 로크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미국 헌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로 한 200년 동안 지금 인류가 지금 실험해온 어떠한 민주 제도라는 이 자체가 it is in danger. Very dangerous things. A lot of problems. 제도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과연 평등이 무엇인가? 민주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봤나? 난 고민해 봤다고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 지금. 이게 우리나라 민주국가도 아니고 자유국가도 아니고 평등국가도 아니고 개초도 아니라고 이거지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거 끌고 갈 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여기 구체적인 문제는 중국의 제도론이나 이런 거는 또 중국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니들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너희들의 배경을 잘 알고 자 중국의 유교만 해도 뭐냐면 내가 딱 한마디만 써줄게. 순자에 보면은 딱 뭐라 그러냐면 순자가 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한 얘기냐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군주 새끼는 있어도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라라는 건 없다 이거야.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히냐. 나라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는 이 새끼다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꾸로 이 칠한의 문제거든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면 난에 대해서 칠한 유, 치인이나 무, 이 세상에 질서를 주는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세상에 질서를 주는 법이라는 건 없다. 법이라는 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못 다스려요. 사람. 기인존하면 흥하고 기인망이면 시기라 기정시기라. 자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 정치는 돌아가는 거고 그 사람이 없으면 끝이란 거야. 모든 건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아는 철저하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을 못 만들면 정치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이 필요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고려대학에 와서 소리를 쳐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민족의 비전이 있는 거야. 사람이 있어야만, 사람이 키워져야만 이 법이라든가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람. 그 사람의 비전. 과연 그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우월한가, 한국이 우월한가? 지금 따져보라고.
한국은 부끄럽습니다, 지금. 사대강을 팔돌이 있으면은 북한에다 철도를 놓든지 길을 닦아주든지 중국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기초를 깔아야 될 역사적 시점인데 지금 중국으로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호기회를 맞고 있는데 이 시기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강을 봐, 이 새끼들아? 니들 책임했나? 니들 책임. 니들이 반대했으면 못했어.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야, 도대체. 이 역사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문명 얘기할 적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역사의 모습이 너무도 유치하다 이거야. 민주주의는 허울은 중국 가서 늘 뻥끗거리지 마라.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부패했죠, 중국이. 뷰로크라시의 그 방대한 거를 공산당이 다 컨트롤 안 되니까. 그러나 상부에 올라가서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세계를 보는 안목이라는 건 단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어요. 지고 있다고. 간단한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안 길러지고 있어요. 패티한 거. 고려대학에서 늘 영어 강의 듣는다는 거, 그거 좆도 아니야, 정말 그거. 나처럼 이런 말로만 한국말로 해야지. 이런 말을 영어로 해가지고 이게 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나는 단순합니다. 중국 문명을 인정하자. 인정하되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공산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인류에게 어떠한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냐. 대한민국은 힘이 없다, 우리는. 나 혼자 외쳐봐야 안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미국 놈들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냐. 일본 놈들, 야, 독도는 마, 한국 주원 마, 이 새끼야. 그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나는 그거지. 남북 문제도 우리가 미국과 풀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냐에 따라서 남북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그런 발상을 하는 새끼 하나도 없다고 지금. 공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전 세계. 미국 놈들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로얄한 민족은 지구상에 개미 새끼도 없어. 이렇게 6.25 때 메가더병에 걸려가지고 반세기 이상 죽은 노릇했으면 됐지. 지금 미국한테 우리가 배짱 치거든. 미국은 설설 기어요. 한국을 뺏기지 못해. 단지 미국 사람 만나면은 딱 앉아서 권위 있게 섹스피어도 인용하고 이러면서 멋있게 점잖게 핏대 올리지 말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은 들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인물이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벌벌 얼기만 하는 거야. 그 나라도 데려가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나 같은 난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무슨 번역을 해도 개똥같이 해놓고. 이런 수준에서 국가가 돌아가고 있으니 이게 정말 한심하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하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뼈저린 얘기냐 이게 얼마나 뼈저린 얘기냐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중국에게 내가 너희들 인정한다. 그 대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게 20세기에 보세요. 20세기에 지금 한마디로만 크게만 내 작은 건 얘기 못해. 20세기에 미국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19세기 패러다임이라게 18세기 말기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잖아. 미국 혁명하고. 그래가지고 19세기 레미제라블이고 로베스피에르고 이런 모든 저기에서 막시즘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모든 실험이 19세기 이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럽의 전성기가 와요. 그러나 이 유럽의 전성기라는 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와 뭐가 결합한 거야. 그건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하나의 산업혁명이 결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뭐냐면 가치를 생산한 거죠. 문명의 가치를 그렇게 인류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9세기 산업혁명과 이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민주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진행되는 데서 공산주의도 나왔지만 공산주의라는 건 이거는 진짜로 자본주의의 아류예요. 아류. 공산주의는. 막스가 쓴 게 뭐냐? 다스 카피탈 아니야? 카피탈. 자본론이잖아. 공산론을 걔는 안 썼어. 자본에 대한 치열한 분석이야. 왜 자본주의 필망론을 분석하기 위한 자본주의지 그게. 그러니까 막스는 전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테마가 없다고 대가리에. 자본주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가 싸우는 거야. 걔는. 그 막스는 명백하게 다스 카피탈이야. 교환가치, 사용가치부터 분석해서 전부 이원론을 해가지고 듀얼리스트가 전개되는 거 다 보면 나는 니들 우리 때는 자본론 못 읽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가자마자 일본에 가서 그냥 자본론부터 갖다가 놓고 읽었어. 못 읽었어, 이거 한국에서. 읽으면 그거 저기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지식에 대한, 다 읽고 나니까 이 새끼 족도 아닌 얘기야. 실제로 난 그렇게 느꼈어. 이거 별도 아닌, 뭐 읽어가지고. 그러고서 나는 동양학에 더 깊게 들어갔던 거야. 근데 그때는 나보고 좌파 애들도 나보고 다 뭐냐면 저 새끼 좀 이상하다고 그랬지. 넌 새끼 무슨 리버럴리즘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그게 아니지. 근원적인 인문정신의 기초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봐야 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19세기에 이렇게 해서 산업적인 혁명의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20세기 어디로 와요? 그랜드 시프트가 미국 문명으로 간 거야. 야,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자유의 여신 이게 거저 있는 거냐 이게? 이거 미국 애들이 만든 거 아니야? 불란서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배로 실어다가 거기다 세우는 거야. 그리고 유럽인들이 히틀러의 어감에 거쳐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자유의 여신을 봤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냐. 오, 자유의 나라에 내가 드디어 왔구나. 미국은 인류의 이상이었다고. 10세기. 그런 위대한 미국이 오늘 이토록 개새끼들이 될 수가 있냐 이게. 미국은 너무 인류를 실망시켰어. 이 10세기, 1세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미국을 만들어간 거야. 그 미국의 20세기의 지적 혁명을 이룩한 것에 가장 1등 공신이 누군 줄 아냐? 히틀러야, 히틀러. 히틀러가 다 몰아다 준 거야. 유럽의 그 위대한 지성인들을 다 미국으로 몰아다 줬어. 히틀러가 아니면은 미국은 없는 거야. 그 대단한 거야. 그 대단한 역설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20세기에 와서 미국의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20세기에 위대한 문명이었다는 얘기야. 위대한 문명. 왜? 미국은 도덕적이라는 거야. 비도덕이 됐는데 도덕적. 왜? 미국 문명은 20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기도 에디슨 형님이 만들었지, 전화도 벨이 만들었지, 자동차도 포드 형님이 만들었지, 어디 시초는 어디 있어. 그러나 니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컴퓨터고 IC 회로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대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게 난 존재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자우지간 미국이 선취를 해가지고 그만큼 인류의 다 하다못해 문화만 해도 아무리 유럽 사람들한테 미국 놈들이 있는 카우보이 블루진이 전 세계를 휩쓸어. 샤넬의 이 디자인 모든 것이 간편하고 편리하고 자유 이런 것이 맥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음악만 해도 재즈, 클래식이라는 거 그냥 초를 날려가지고 그대로만 쳐야 되는 거야. 클래식이라는 건 재미가 없어. 지금 니들 진짜 음악을 안 하기 다행이야. 그건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거기서는 99.9999와 100의 차이로
사람이 다 병신이 돼버리니까 이건 너무 딱한 거야. 사실 99.999와 100의 차이는 없는 거거든. 음악의 세계에서. 근데 그 차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제로로 내려가. 우리 학문은 그런 건 없거든. 그러나 재즈 같은 거 봐라. 그냥 마음대로 재즈 하모닉스는 조성이 변화가 가능하고 모든 순간순간 임프롬트하게 띠리리 따라리리리 그러면 그 어떻게 불러들어가 띠리리리 이래 되고 마음대로 변조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멜로디를 모든 걸 자유롭게 그러나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 재즈라는 게 무서운 거야. 20세기 문명에서 재즈의 발전이라는 것은 미국의 노예로 팔려오는 흑인들이 미국 문명에서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억압된 그걸 갖다가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예술이야. 위대한 예술이야. 그것이 세계를 휩쓸었죠. 지금 미국이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문화를 이끌어갔어. 그러면 자, 그러한 미국의 문화를 거대한 지금 차이니즈 시빌라이제이션이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지금 이거라고. 인류의 과제는. 알겠어요? 20세기 미국 문명이 그러한 걸 만들어줬는데 인류에게 그걸 제공했는데 과연 21세기 중국이 그러한 미국 문명이 만들었던 그러한 새로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21세기 와가지고 니들이 말이야 이거에 카피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야 니들이 상해 가서 포동해 가가지고 야 니들이 야 이 건물 지어놓고 야 마천루를 지어놓고 나보고 이게 중국 문명의 자랑이라고 이걸 인문 문명의 자랑이라고 그래.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다. 뭔가 중국 문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21세기 과연 새로운 문명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는 중국을 설득시킬 거야. 너희들이 도시를 만들어도 이제 맨하튼 같은 걸 만들면 망한다. 환경적으로나 모든 데서 뭔가 여태까지 인류가 제시했던 새로운 모델을 적용. 그런데 걔들 지금 아직도 에너지 싸움이고 건축 붐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거 그런 거 농촌 인구가 우리만 해도 지금 농촌 인구가 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중국은 60%야.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에 얘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이거 한 30년 동안 한 4, 5억이 쏟아져 나와야 돼, 도시로. 그러면 전부 이쪽 해변 도시로 와, 상해 이쪽으로. 그러면 1년에 중국에서는 분당 같은 게 100개씩 만들어줘요. 놀라운 변화죠. 이거 끔찍한 문제예요. 그럼 과연 얘들이 이 도시 모델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뭔가 더 효율적인 방법 없느냐? 중국 공산당, 당신들 이거 가지고 머리 짜가지고 나하고 머리 짜가지고 이거 인류의 새로운 미개를 설계합시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뭐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는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학문으로 우선 승부를 보겠다. 중국의 어떠한 석각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깊은 심도 있는 메시지를 중국 고전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중국의 인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존경을 받는 걸 가지고 인류를 우리가 구원합시다. 새롭게 이렇게 갑시다. 이거 당신들 이렇게 진짜 와서 미국에 아련 노릇해가지고 무슨 뭐 200층짜리 건물이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또다시 환경 오염시켜가면서 에너지 조달하느라고 전쟁이나 일삼고 이러면서 또다시 미국 꼴이 될 거요. 그래가지고 또 구축감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인천 앞바다에서 또 사건을 일으키고 이지랄들 할 거요. 자,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데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해서 도덕적인 메시지를 쳐도 비즈니스맨들은 내 소리를 안 들을 거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시간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한다면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거대한 비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작은 어떠한 작은 민족 단위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민족도 살려야 되지만은
이런 인류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도저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크라이시스 모든 게 여태까지 미국이 20세기를 찬란하게 장식해왔던 방식으로는 21세기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단적인 얘기가 지금 일본의 원전 문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항상 깨인 상태에서 이 역사를 살아가야 된다. 깨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 깨인다는 어떤 도덕적인 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 말을 하나 하든 언어를 쓰든 최고급 언어를 쓰고 최심오한 사유를 나타내면서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한국의 이 기상을 보여줄 거 아니냐. 미국의 젊은이, 일본의 젊은이, 중국의 젊은이를 훨씬 뛰어넘는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종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 더 이상 내가 시간을 끌면 9시 15분이야 지금. 2시간 15분이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시간 끌기는 미안하고 내가 오늘 어저께 탈고를 하고 여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단에 서가지고 처음에 여기 딱 섰을 때 나는 울먹울먹했고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야 할지 머리에 블랭크였다고. 근데 그래도 한 2시간 신나게 떠들었다. 하여튼 부디 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아니 자기 몸 관리를 잘할 줄 알아요. 건강하게 살고 아까 말했지만 공부를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